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정문실입니다. 제가 데일리라는 말을 뺐죠, 살짝.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해 하실 겁니다.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왜 업로드가 없는가? 너 데일리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스미더스의 정분실, 스미더스의 데일리 정보분석실이에요. 주말은 금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은 금, 토, 일은 원래 쉬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정보분석실이 운영되는 것은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만 데일리 정보분석실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금, 토, 일 올리지 않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뭐 속보라든지 호외라든지 또는 제가 이제 이건 올려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올릴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스미더스의 데일리 정보 분석실은 월, 화, 수, 목 이렇게만 운영이 되고 금요일부터는 주말이기 때문에 또 금요일에는 약속도 많습니다. 금, 토, 일은 보통. 그래서 이제 금, 토, 일은 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치가 빠르신 분이나 또는 저희 그 거장판 때부터 정문실까지 쭉 들었던 분들은 이쯤 되면 대충 눈치를 까셨을 겁니다. 저 인간이 금, 토, 일에 처자고 지금 어줍잖은 변명을 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뻘쭘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또 이제 뭐 한 목요일쯤 돼가지고 공리를 한 다음에 금요일날 뜬금없이 정문실 올리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화와 같은 성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금, 토, 일도 올리겠다. 이런 이제 생구라를 까면서 토요일날도 정문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올려봤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진 않습니다. 제가 그게 항상 좀 안타까운데요. 구독자가 1300명인데 평균적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한 200명 될까 말까 합니다. 반면 팟빵은 많이 들으면 5000명까지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팟빵에서 주로 많이 들으시는 거죠. 뭐 좋습니다. 어차피 유튜브나 팟빵이나 저한테 돈 안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고요. 도찐개찐입니다. 사실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유튜브 제작자들이 유튜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 영상 위에 이렇게 계좌번호를 적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좌번호를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입금을 합니다. 그것도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입금 막 해요. 그런 걸 노리고 유튜브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팟빵에서는 사실 일일이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뭡니까 저기 때도 있긴 합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그게 가능하니까. 하여튼 뭐 이게 삶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많이 듣고 하다못해 이제 욕이라도 많이 하면 댓글로 많이 듣나 보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돈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그 노력을 덜 들이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애당초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분석이 절대로 후진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 눈치를 까졌겠습니다만 볼턴의 회고록,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믿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고록이 맞다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회고록에 바탕을 한 내용들을 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글을 쓰잖아요. 글을. 볼턴은 사실 잘렸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원한이 많아요. 트럼프도 볼턴을 졸라 싫어하고 볼턴도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미 잘렸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 혼자만 바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볼턴은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좀 안 좋게 쓰기 위해서 책을 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안 좋게 하고자 어떤 목적을 있어. 내가 쟤를 갖다가 연맥에 해서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팩트를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사실 만약에 허위로 글을 쓰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 사람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볼턴은 이거를 제가
저런 생각으로 얘기한 거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죠. 하지만 있었던 말이나 나왔던 말을 아예 없던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턴 회고록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전체 내용을 쭉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때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신다면 뭔가 우리가 거기서 다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용을 유추할 수도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틀렸을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팩트는 맞는 거다. 왜냐면 이 관여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팩트와 그 해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금 이 볼튼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을 것이다. 이거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작년에 그 이용님과 함께 했던 거대한 장기판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 소개해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다 맞췄었다. 내가 1년 전에 얘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맞췄는데 이게 그대로 갔다. 이거 뭐 사실 그 기록은 거대한 장기판뿐만이 아니라 제 트위터에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1년 전 내용들을 보시면요. 판문점에 트럼프가 올 거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판문점에서 만날 것 같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그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날 것 같은데 이 양반도 나갈 것 같은데 이 양반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나 김정은 성격만 미쳐서 보면 문재인이 나오는 거를 그 양반들이 허락을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억지로 어거지를 써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나갔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만나긴 할 건데 문재인 안 나올 거다는 제가 틀렸다. 뭐 이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트위터에서. 근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거지를 써가지고 북한이나 미국에서는 끝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밀고 들어왔다 거의. 이게 이제 볼턴이 폭로한 내용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예측을 했다. 뭐 거의 다 예측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주제를 다루려는 하는 것이고요. 일단 보시죠. 봅시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신나서 막 쓸어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조금 악의적으로 해석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중앙일보 기사를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날 나왔던 관련 기사들이고요.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포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꾼다면 대선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볼턴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장거리 미사일 폐기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어떻게 바꿔보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폐기를 대놓고 할 생각은 없었고 트럼프도 이거 전체를 갖다가 맞바꿔버리면 대통령 선거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하노이는 그냥 노딜로, 왜냐면 이거 하노이에 딜을 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없다면, 예를 들면 이거죠. 남한에서 제재 해제에 범할 만한 어떤 경제 지원을 북한에 해주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수 있고, 그러면 트럼프는 내가 굳이 제재 해제 안 해도 북한이 핵시설의 일부를 포기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건 내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지만 북한이 물러섰다. 남한 돈으로. 이게 되는데 남한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제 그 일이 있었던 방이라는 회고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반도 주요 현안과 볼턴의 회고록 내용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러니까 현안이라는 건 당시에 실제로 이제 한국 정부나 북한이나 이런 애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2018년 5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다.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협정을 맺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남한 정부는 종전협정에만 올인이 돼 있었다, 거의. 그러면 이제 북한을 내팽개쳐도 되니까 이랬는데,
실제 회고록상에서는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2018년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찾아와서 나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만 대화하자는 거죠. 남북미 정상회담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미국하고 북한 우리 둘만 대화해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체제 보장해주고 경제 지원만 해주면 우리는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 근데 남한이 자꾸 중간에 끼어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실제 이제 남한 정부는 겉으로 뭐라고 했냐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할 때 남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선언문에도 들어있었는데 남한 쪽에. 그리고 이제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뒤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것은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종전선언에 천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회고록에 따르면 이 당시 뭔 일이 있었냐? 비핵화 조치 없는 공짜 종전선언을 막기 위해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초안에 핵신고 의무 내용을 넣어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핵신고 의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이게 다시 이제 국제제재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NPT 체제로. 근데 비핵화도 안 하고 그냥 종전선언만 해버릴 경우에 남한만 좋지 사실 북한도 미국도 좋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은 크게 손해볼 건 없고 뭐 물론 이제 더 이상 분쟁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도 미국도 종전선언을 내심 좋아하진 않는다.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이건 전쟁 행위가 되니까 미국이 오히려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북한도 이 초안에 핵신고 의무 내용,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핵신고 의무 내용을 넣어서 그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이걸 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으로 의무를 지우려고 했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 여기 현안이라고 말되어 있는 건 거의 청와대의 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에서 2018년 4월 28일 한미 정상통화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면 잘 통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둘러댄 겁니다. 애매하게 둘이 만나면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회고록에 따르면 4월 28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1년 내에 비핵화를 요청했고 그도 동의했다라고 미국에 얘기를 했답니다. 김정은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김정은도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 하기는 어렵다. 뭐 우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한이. 야 북한이 받은 게 없는데 왜 이걸 해줘야 되냐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판문점에서 4월 28일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뭐 각 의장대도 사열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28일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김정은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면 좀 잘 될 것 같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임진왜란 당시에 풍신수기를 속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속였던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중국의 유격 장군 심유경 얘들이 했던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쪽에 가서 이런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저런 얘기하고 말을 다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얘기했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말을 맞춰봤을 때 맞을 리가 있나요? 이게 안 맞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진짜 딱 변호사 짓을 했다. 해서는 안 될 이쪽에 저 약속하고 저쪽에 이 약속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폭로가 된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볼턴 1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한 건 김정은이 아니라 정의용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김정은도 동의해가지고 미국하고 북한 김정은하고
그 만난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실제로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한 게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중앙일보가 입수한 회고록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 12일 시리아 사태 도중에 나는 정 실장을 만났다. 정 실장은 2018년 3월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건넸고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이를 수락했다. 역설적으로 정 실장은 후일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를 초대하라고 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초청장은 뭐냐면 하노이로 초청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로 초청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 한번 와주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외교적 판단고 열광 상태를 비유하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반 사이에 사실 남북한이 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약간 흥분된 상태였거든요. 뭐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곧 노벨상 받는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가 컸죠. 그래서 이걸 외교적 판단고라고 표시하는 모양인데 볼턴은 개인적으로 한국의 창조물로 김 위원장이나 우리 쪽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더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내가 볼 때 기본적인 미국의 국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북미 정상회담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닌 위험한 연출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쇼였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인 성과, 북한 대북 외교, 대미 외교, 통일 관련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18년 내내 쇼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탁현민이 쇼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평창부터 정신이 반쯤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뭐 쇼든 뭐든 간에 한반도에 평화만 오게 할 수 있으면 맞는 거 아니냐. 물론 이런 말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그게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약속해줬던 걸 우리가 이행을 했어야 됩니다. 분명히 청와대는 이랬을 겁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제재 해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원까지 끌어다 줄 테니까 니네는 일단 미국을 만나라. 미국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뭐 핵을 좀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한국이 또 미국한테 가가지고는 비슷한 얘기를 했겠죠. 북한을 일단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처음에 미국 반응은 되게 떨떠름했을 겁니다. 아니 걔들 뭐 꼼짝도 안 하는데 우리 원비언이 뭐니 이런 문제 때문에 쟤들하고 사이 안 좋은데 우리가 쟤들 만난다고 쟤들 달라지겠냐.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PSI 북한 들어가는 애들 이제 감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환적 북한 쪽에 애들이 뭐 어디서 몰래 뭐 팔아먹는 거 이런 거나 좀 같이 단속하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손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 보내가지고 또 설득을 했겠죠. 야, 우리가 북한 김정은 만나봤는데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할 용의가 많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지도 있더라. 미국에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북한 마음 열겠더라. 실제로 아니었는데 이렇게 미국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도 속이고 미국도 속인 거죠. 이 부메랑이 지금 날라오는 겁니다. 이 청구서가. 볼턴은 지금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어떤 회고록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숙함,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거지 남한 정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관련된 내용들은 왜곡이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본 걸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정 실장에게 조언한 내용도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오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정상회담을 말합니다. 2018년 북한이 한미일 간의 균열을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 실장에게 비핵화 논의를 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비핵화 관련한 얘기는 하지 마라. 그냥 딴 얘기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양국 정상만 만난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급진전할 경우에 논의에서 배제된 국가들이 불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다 여기 빠져 있잖아요. 판문점 정상에서는 남북한 정상만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핵화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고,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도 비슷한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북한이 한미 간의 틈새를 만들어내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능한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미 협력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고 트럼프가 한국과의 타협을 거부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능한 한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튼이, 그러니까 미국 안보보좌관이 미국 대통령한테 말한 거는요, 이 워딩은 정확한 뜻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한국의 의도를 의심을 하고 쟤들이 진짜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쟤들이 혹시 거짓말하는지는 아닌, 거짓말하는 거는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쓰여졌을 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가능한 한 긴밀하게 조율을 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저렇답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대로 듣고 우리가 거기 반응할 게 아니라 저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고록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한국 대통령이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미국이 좀 더 의심해 보십시오라고 어떻게 회고록에 쓰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애둘러 썼던 거고요. 정의용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인 4월 24일 돌아왔다. 나는 정 실장이 판문점 선언을 딱 이쪽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도했다. 그러니까 2페이지짜리, 그러니까 서로 판문점 선언이라는 거는 뭐 다시 구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남북한이 이제 서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이거 뭐 계속 평화롭게 잘 살고 막 이런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도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선언이 비핵화에 관해서 뭐라고 언급하던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나는 경제 제재로 인해 김정은이 합의에 절박할 것이라고 한국 측이 믿고 있다는 걸 느꼈다. 경제 발전이 핵무기 국가 북한의 최우선 순위가 됐다는 이유였다. 나는 이 논리가 썩 편하지 못했다라고 볼턴은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2018년 4월 당시에 한국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뭐냐? 북한이 경제 제재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쟤들이 김정은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것처럼 판단을 했다. 그래서 야, 경제 성장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 일단 비핵화만 해라. 그래서 마치 실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말로 해주는 약속.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러면 북한 쪽에 뭐 이만큼 경제 지원도 해주고 차관도 빌려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핵무기부터 내려놔라. 이렇게 말만 하면 북한이 알겠다고 막 문서로 약속한 다음에 바로 그냥 핵무기 포기할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죠. 남한의 청와대가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에 더해가지고 남한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에 되게 좀 몰입돼 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만 시켜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김정은이 뭐든지 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야, 그러면 경제성장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더 많은 걸 뜯어낼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면 북한의 이제 핵시설 일단 핵무기의 숫자를 밝히고 핵무기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정확하게 IAEA로부터 사찰을 받는 거. 북한은 여기에 대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체제 보장 문서 약속과 또 1년에 얼마씩 이제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 경제 투자 이런 거를 갖다 받는 거를 문서화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에이 그거까지 필요 없고 그보다 싼 가격에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 왜냐면 북한은 김정은은 지금 경제성장에 몰입돼 있고 그게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북한 핵무기 내용 파악하고 사찰 받는 거, 이거에 맞딜 조건으로 그냥 개성공단 열어주는 것 정도로 해서 좀 싸게 해봅시다. 이렇게까지도 오판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은을 굉장히 뭐랄까요, 멍청이로 본 거죠. 2018년도 2019년도까지의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판이죠.
당시 그 청와대 주축이었던 386 윤건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순진하게 김정은은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핵전쟁보다는 경제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참된 지도자다. 종북들의 기본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를 전제로 깔고 있으면 김정은의 의도를 좋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86은 김정은의 의도를 너무 좋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약속해줘도 핵 사찰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약속해주고 미국한테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김정은도 똑똑했고 영악했고 트럼프도 똑똑하고 영악했는데 청와대만 멍청했던 겁니다. 볼턴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논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다며, 볼턴 입장에서 난 처음에는 종전선언이 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전 아이디어는 그것이 좋게 들린다는 점 빼고는 채택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종전선언을 미국도 북한도 탐탁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돼버리면, 종전협정이 맺어버리면 더 이상 군사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고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위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도 종전선언은 원치 않아요. 종전협정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턴이 보니까 야, 이게 북한이 하는 게 아니고 남한 혼자서 지금 종전 운운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한이 종전협정을 맺어버리면 남한도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고, 북한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벌어지면 유엔에 바로 의존을 하면 되는 거니까. 게다가 미국도 미국의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종전협정이 맺어지면 자동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남한에서 미군을 내보내고 북한도 미국도 다 손을 묶어버리고 남한에서 미군을 내보낼 수 있는 게 종전협정이구나. 이건 문재인 대통령 아이디어구나. 또 386들의 아이디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볼턴의 회고록은 계속됩니다. 일단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좀 쉬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내용. 볼턴,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이 거절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고록에. 이 내용을 보시면 두 사람 낯짝 보십시오. 이거 진짜 못맞다 이거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내용 보시면 2018년 6월 열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측이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볼턴이 역시 회고록에 썼던 내용이고요. 회담 직전 6월 5일 2018년 6월 5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 참여가 논의됐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싱가포르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바람이었다면서 계속 참여 좀 하게 해달라고 계속 여기저기로 부탁을 했다는 거죠. 폼페이오 장관과 나는 한국에 3자 회담은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볼턴 보좌관 측은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요. 제가 보기에는 쌍욕을 했겠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렇게. 그럼 며칠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청와대가 계속 미국에 졸랐던 거예요. 우리도 참석하고 싶다. 아마 북한에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남한도 같이 참석할 테니까 니네가 미국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청와대가.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 북한이 얘기해주면 더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싱가포르 회담에 오길 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3자 회담은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다. 3자 회담을 하더라도 한국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말은 뭐냐? 야, 차라리 중국을 끼웠으면 끼웠지 한국을 안 끼운다 하는 거죠. 북핵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데 한국이 들어와서 뭘 하려고? 왜냐면 이 시점까지 한국이 우리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 우리가 이만큼 돈을 내 가지고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국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갑 열 생각이 없는데 니들 왜 와서 사진 찍고 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때 뭐 3명 다 노벨상 받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왕왕했습니다. 문바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친문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떼쓰기 수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외교 천재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진짜. 이게 제가 작년에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 작년 6월 7월 이 내용 보시면요, 이 관련 에피소드 들어보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예측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트럼프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거대한 장기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척당해요. 한 2, 3년 지나고 나야 그때 제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은 상처받고 사라져서 뭐 쓰러지거나 죽은 이후입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 위대한 전략가들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참 비극적입니다. 예, 저도 지금 그런 비극을 겪고 있고요. 아무도 듣지 않는 방송, 아무도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뭐 하루에 한 130명 듣는 방송에 한 회당 제가 이런 얘기를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하여튼 계속 이렇게 구걸을 했다는 거고,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요청이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19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이게 아니지 2019년 6월에 만난 게 아니지. 하여튼 이때 그 각계 싱가포르에 각계 하다가 못 갔죠. 그리고 이게 2018년 6월 상황이고, 이거 2018년 1년 뒤 2019년 6월에 그 일본에서 G20 있잖아요. G20. 그때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제가 화해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트위터도 그렇고 저희 거장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뭐 다 맞춘 거는 기억을 못해. 사람들이 틀린 것만 기억하지.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도 판문점에 가면 안 되냐 했는데 북한도 미국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왜 네가 자꾸 껴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될 가능성이 큰 회담에 개입하고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없기를 바랬지만 3자 회담을 만들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다. 문 대통령과의 갈등이 모든 걸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뭡니까, 한국이 양쪽에 대고 다 거짓말을 해놨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자꾸 사이에 끼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2019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거의 나가리 된 상태였거든요. 남북 관계도. 그랬는데 선거 앞두고 뭔가 필요하잖아요. 성과가 총선 앞두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만나가지고 뭔가 좀 광을 팔아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큰 광이 안 팔리니까 이제 임진왜란 모드로 들어갔다가 조국 사태를 맞는 거고요. 사태를 뒤바꾼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6월 30일 당일 청와대에 도착해서 문 대통령과 환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계획이 뭔지 모른다면서 김 위원장은 나한테 만나자고 했지만 문 대통령과 내가 함께 가면 어떻겠냐, 문 대통령한테도 근사하게 보일 것이라는 돌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 30일 당일까지만 해도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 못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인 폼페이오나 볼턴도 이제 북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문점에는 트럼프만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부탁을 했겠죠. 저 미국 중국하고 저희 화해하셨고 기분도 좋으신데 우리 판문점에 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에 많이 사드릴게. 제가 보기에는 이때 뭔가 약속했을 것 같아요. 무기를 더 산다든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에서 우리가 많은 양보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든지. 그래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가자 그러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북한도 모르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라면서 우리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면 오한 대통령이 취했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한국 땅을 밟는데 한국 대통령이 자리에 없으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환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내한 후 떠나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한번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김정은이 넘어와가지고 판문점에 우리 측 건물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만날 거, 뭐 이렇게 밥도 먹고 얘기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없으면 좀 어색해 보이지 않겠냐. 어차피 뭐 회담은 니네 둘이 하고 밥도 니네 둘이 먹겠지만 어쨌든 내가 저기 휴전선에서 저기 그 군사분계선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넘어오면 환영해주고 미국 대통령한테 소개해주고 이렇게 사이에 좀 끼어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겠냐고 계속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 다시 반대했다는 겁니다. 전날 북한 측과 해당 방안을 논의했는데 북한이 거절했다. 문재인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게 좋겠지만 북한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DMZ에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다. 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DMZ에 함께 가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만나는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판문점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그냥 내가 판문점 가겠다 만날 생각 있으면 나와라라고 했었고 그게 지금 김정은도 나올지 말까 고민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같이 가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트럼프는 야 네가 따라오면 북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거절했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날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에서 다시 만나면 된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제안을 했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DMZ 내 관측 초소까지 동행한 다음에 결정하자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DMZ 내 관측 초소까지 동행하는 거는 합의가 됐어요.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은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 당시 이제 그 우리 쪽 자유의 집 문이 열리고 트럼프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가려고 가고 있는데 미국 경호원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나오게. 그랬는데 아마 이제 문 열으라고 트럼프하고 다 약속됐는데 왜 문 안 여나 이딴 식으로 이제 구라를 쳤을 것 같아요. 한국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우리 청와대 경호실 애들도 밀어붙였겠죠. 열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는 앞에 나가고 있고 미국 경호원들은 한국 대통령이 문 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거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도 저 새끼 왜 나왔어 하다가 결국엔 나왔으니까 카메라가 잔뜩 찍고 있으니까 아 그래 포옹도 해주고 웃고 이랬지만 사실상 그 행동 때문에 이 북한과 미국의 어떤 만남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던 모든 협의들이 다 파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갖다가 돕겠다고 나간 양반이 까딱 잘못했으면 이거 판문점 회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미 회담 전체를 다 취소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사진 하나 찍자고. 그러니까 멍청한 건 아니죠. 욕심이 많은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물론 이제 좋게 해석하자면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최측근이고 좋게만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구실을 갖다 붙여서 아니 한국 대통령이 없으면 되냐 미국 대통령까지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냐. 근데 북한에선 거절했다니까요. 오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나가 있을 때 북한 지도자가 오다가 문재인 얼굴 보고 나 안 만나 이러면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전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한라인을 개설했는데 그건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는 거고 김 위원장은 그 한라인 있는 거기에는 간 적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본부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간 적이 없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전화통화가 안 됐으니까 간 적이 없다는 거라는 걸까요?
전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노동당 본부에 국정원 쪽에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나 이제 뭐 중국 쪽이든 국정원 쪽이든 이쪽으로 정보를 흘려주는 그런 사람이 조선노동당 본부 안에 한두 명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도 받는 거죠. 부가적으로. 한나에 있는 쪽에 뭐 김현정 온 적이 없다. 라는 식의 이제 동향 보고 같은 거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도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일단 좀 길어지니까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좀 쉬었다가 바로 2부 녹음해서 오늘 중으로 2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